지역 의료진이 환자 이동은 물론 진료와 시술도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가변형 메디컬 음압 챔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음압시설 부족 문제를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배방 우수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류 시설인 만큼 시설 일부를 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두 곳의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 휴식과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세종시가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명 규제 입증 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아산시가 버스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버스 승강장 4곳을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음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설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역 의료진이 환자 이동은 물론 진료와 시술도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가변형 메디컬 음압 챔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음압시설 부족 문제를 크게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로 필요성이 제기된 음압시설. 호흡기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이동형 음압 챔버는 개발돼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데만 기능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순천향대, 카이스트 소속 교수 5명이 가변형 메디컬 음압 챔버 개발에 나섭니다. 챔버에 음압 공간을 분리해 하체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등 음압 병실에서나 가능했던 진료와 처치, 시술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신속하게 환자를 이동도 가능을 하면서 외상 환자라든지 분만 환자, 투석 환자라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호흡기를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이를 통해 음압병실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지연을 막고 의료진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연구진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후년 임상 실습까지 마치게 되면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배방 우수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된 차량들의 침수 피해를 막고 저류 시설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시설 일부를 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저장했다 방류하는 시설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저류 시설을 이제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에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아산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배방 우수 저류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한 아산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근 배방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난이 심한 만큼 우수 저류 시설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산시는 저류 시설인 만큼 갑작스레 내린 비에 침수가 될 우려가 커 저류 시설 바닥면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류 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까지 주차장 규모,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명 규제 입증 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규제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대신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시청 누리집 똑똑세종 게시판에 개설됐으며 먼저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세종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신규 합격자 3명 중 2명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4명 가운데 여성은 22명, 남성은 12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2세, 최고령 합격자는 46세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버스 이용객에 편안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승강장 4곳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고속터미널 앞과 배방읍 장호빌딩 앞, 은봉 농협 앞, 그리고 둔포면 오거리 등 4곳이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휴대폰 충전기와 무선 와이파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4월 탕정면 지중해 마을 정류소에도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1일 2022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합니다. 시험장은 천안여중과 천안쌍용중, 천안북중 등 3곳이며 응시 인원은 1,123명입니다. 또 재소자는 천안교도소와 공주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요즘 여름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 있는 2곳의 미술관에서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서 휴식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을 소재로 상상 속 유전자 변형 괴물을 만들어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북극이안이 숲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곰을 아이들로 표현해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세종시 BRT 자급미술관에서 확장 이전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가 3일부터 열립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미지의 미술공간, 일명 미미 행성이란 주제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18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또 시각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확장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미지의 미술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미 행성을 시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다시 되돌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득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작가인 김지상 작가는 장르와 소재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미술가로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조각부터 회화, 설치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로서 시대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세종시 갤러리 에이블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여밀락 아카데미에 참여할 정기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미술과 영화, 발레, 클래식 등 모두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신청은 2일부터 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강자당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모집 예정이며 수강료는 강자당 5만 원이지만 국가유공자나 2개 이상의 강좌 수강생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29일 서북경찰서의 두정동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5대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체납액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거부 시엔 번호판 영치와 분할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284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60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난 시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폐지를 근거로 삼았던 시민 설문조사를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3일 세종시가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읍면동장 임용 방식을 기존 시민추천제에서 내부 공모 심사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환 배경으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101명 가운데 77%가 평가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했으며 시민 역시 52명 가운데 46%가 폐지를 원하는 등 시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뀐 내부 공모 심사제를 통해 조치원읍을 비롯해 아름동과 연기면 등 7개 읍면동장을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39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작 52명에 불과한 표본조사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 주목받았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52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52명 안에서도 54%는 찬성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인데 공무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폐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이 우선이 아닌 공무원이 우선이 되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행정 편의만을 위한 폐지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4곳의 읍면동에서 시민 13명씩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표본이 더 많아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며 결과가 거의 반반이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가 났고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 내역 정밀 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52명, 계약 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등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이 중 2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이행 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평가단은 세종시민 25명과 교육 전문가 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일로부터 2024년 6월까지며 이후 교육감 임기까지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지원 자격은 세종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가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에 나섰는데요.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도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926년 만들어진 인공호수 신정호입니다. 연꽃 단지는 물론 산책로와 잔디 광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 카페들이 들어서며 방문객도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물빛 정원과 사계 정원을 비롯해 수변 전망 데크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4년에는 충남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정호 주변에 들어선 카페들을 활용해 국제미술 전람회를 추진하는 등 아산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이 신정호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아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정호에 32개의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카페 공간을 이제는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장래에는 앞으로 이제 국제 미술 전람회 비엔날레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신정호가 하나의 우리 아산의 중요한 문화 예술의 플랫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호를 알리기 위한 순환버스도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정호와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순환버스로 시범 운행 기간인 11월까지 하루에 6차례 왕복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시는 은행나무길과 현충사 등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신정호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신정호 아트밸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문화관광도시 구현의 핵심인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천안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공부한 34살 송윤호 씨. 졸업 후 행사 MC 등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에 흥미가 생겨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된 백동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천안청년센터 이음에선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착 상담과 채용 트렌드 파악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활동 지원금 등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조금 선택을 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좀 나한테 잘 맞는 유형이 뭔지 이런 걸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좀 이런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됐었고. 전에는 조금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제 정보들을 이제 얻다 보니까 길이 좀 뚜렷하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연말까지 총 6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경력 단절이 발생한 청년 부모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온라인 회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아맘들이 많이 저희를 센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육아맘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1회 정도 운영하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전문가 현지 평가 등을 통해 빵 맛집 5곳을 천안 빵소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빵소에는 표지판과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천안에는 모두 18개 빵소가 지정돼 있으며
업소 현황은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총 2회 진행됩니다. 1차 교육은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며 2차 교육은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것으로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아산시 출생아 수는 89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명이 감소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점검 신청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며 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된 민관 합동팀이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 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법을 제공하며 지적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점검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